지난 3월 중국 전국인민대회의 화두는 인터넷 플러스였다. 인터넷과 전통산업을 하나로 합치는 것. 중국 정부는 이 인터넷 플러스를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천명했다. 我很愿意为网购、快递带动的电子商务等新业态做广告，因为它极大的带动了就业。 공산당 역사상 이례적으로 중국 IT 기업의 총수들이 한국의 국회의원 격인 전인대 대표로서 참석했다. 인터넷 플러스가 중국의 핵심 전략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중심에 바로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플러스 스마트 제조라는 두 가지 키워드고, 이 두 키워드를 이끌어 나가는 회사가 텐센트 그리고 샤오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진핑 정권 8년 동안 이 두 키워드가 중국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인건비 상승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더 이상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는 국가 혁신을 이끌어낼 분야로 인터넷을 선택했다. If we do it the same way as developed countries do, we will be behind all the time. But we try to use internet to kind of cut into the inner lane, then we can actually, get ahead. That's why Chinese government realized that if we can somehow catch the global standard by focusing on the internet business, that's really the opportunity of a lifetime. 중국에 IT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세계 1위인 미국을 위협하며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게임 시장.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스마트폰 시장과 IT 창업 열기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대륙이 된 중국과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 제1의 도시 상하이는 중국 게임 산업의 메카다. 전 세계 7천만 명이 즐기는 세계 최고의 게임. 중국 프로리그의 4강전이 열리는 날이다. 전국적으로 이미 100개 이상의 프로게임팀, 6천 명 이상의 프로게이머가 등록된 중국. 그 열기가 뜨겁다. 5명씩 팀을 이뤄 겨루는 경기. 각 팀의 선수 중 2명은 한국 선수들이다. 양팀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승부를 결정한다. 한국 리그 챔피언이었던 게이머가 속한 팀이 앞서 나간다. 팀의 승리를 이끈 김혁규와 허원석. 두 선수가 중국에 온 건 1년 전이다. 뒤진 팀에선 중국 코치진의 주문이 쏟아진다. 我这是，但是我就是怕他们如果露露这个英雄不关注的话，就是他们拿到露露加努努，就我们把누누는 변하지 말라. 세계 대회에서 매번 한국에 무너졌던 중국. 중국 프로팀은 2명의 용병 쿼터 자리에 한국 선수들을 영입한다. 김혁규 선수는 2015년 중국 리그 MVP를 차지했다. 경기가 막 치열하지가 않아서 그래도 치열하지 않고 3대0으로 끝나서 맨날 3대0으로 이기다 보니까 지난 5월 두 선수는 중국팀 소속으로 세계대회에 참가해 한국팀을 꺾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저번에 삼성에 있었는데 팀이 거의 다 나가서 저도 중국으로 오게 됐고요.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돈을 일단 연봉 같은 거를 크게 불러가지고 옛날에는 그 한국 지역이랑 중국이랑 차이가 되게 심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이 한국 선수들 많이 영입하면서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상하이의 고급 빌라촌. 이곳은 중국 2부 리그 게임팀의 훈련 숙소다. 올해 초 팀은 2명의 선수와 감독을 한국인으로 영입했다. 그야말로 한중 연합군. 매일 한국 음식이 준비된다. 한국 음식 자격증이 있으시죠? 한국 음식이 있어야 좀 견딜만 해요? 네, 한국 음식이 있어요. 중국에 잘 못 먹겠어요. 게임 연습 시간. 한국인과 중국인이 섞인 팀은 나름의 방법으로 호흡을 맞춘다. ADC ナイス아이고 미드 뚜이맨 노티피? 중국어가 섞인 게임 용어가 공용어다. 무리해서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민희 형이 이렇게 있고 너 시야가 지금 어디 없었냐면 지금 상대 와드가 다 이렇게. 훈련 게임이 끝나고 한국인 감독이 게임을 분석한다. 한국 팀을 이끌고 세계 대회에서 우승했던 감독은 중국행이 대세라고 한다. 그런데 중국 팀의 90% 이상은 대부분의 팀이 이제 재벌 2세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본력에서 월등하다 보니까 한국 선수들을 굉장히 뭐 쉽게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축구로 비교해 보자면 뭐 아직도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가장 뭐 개인기도 좋고 잘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선수들이 가장 많이 뛰고 가장 많은 연봉을 뛰고 있는 곳은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 축구잖아요. 한국 선수들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게임을 국가 정식 체육 항목으로 정하고 적극 장려했다. 게임 시장의 산업적 가치를 고려한 결과였다. 세계 게임 시장의 수익은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엔 1,2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세계의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매출은 역전된 지 오래. 격차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은 게임은 전자 마약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었거든요, 한때. 근데 그 규제를 지금 지능으로 풀었고 우리나라는 규제를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결국에는 중국은 게임의 질적,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반면에 우리나라는 게임이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이었던 한국. 세계 게임 산업에서의 위상은 확연히 달라졌다. 지난 4월 한국에서 열린 모바일 컨텐츠 협력회의. 영상이나 뉴스도 있고 한중 게임 개발 유통사가 만나 새로운 기회를 도모하는 자리다. 主要看的地方还是找到合适中国发行的产品，把韩国的好的游戏带回到中国。 이 행사는 한국 게임 업체에게는 중국 거대한 게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다. 한국의 게임사들은 중국의 배급사가 있는 방에 차례로 들어가 자신들이 만든 게임을 홍보했다. 만약에 중국의 어떤 메모드급 자금을 만약에 유입돼서 투자를 받는다라면 그 자금을 바탕으로 개발력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서 콘텐츠의 깊이나 어떤 생명력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저희들 컨텐츠를 이렇게 좀 좋게 봐주시거나 성장 가능성이나 중국 시장에서 보는 것들이 이게 서로 이게 잘 맞다라고 생각해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라면은 어디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 업체들은 배급과 투자를 해줄 중국 게임사를 찾고 있다. 참가 기업 수에서 보듯 게임 산업에서의 한중 관계는 평등하지 않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이 투자라든지 계약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사실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 게임에 대한 어떤 컨텐츠의 질이라든지 이 게임을 가지고 중국 내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중국에 있는 게임의 수가 엄청 많고 그 게임들이 한국 게임들보다 좋은 점들이 많다는 거죠. 한국의 모바일 컨텐츠 매출 상위 아이템 상당 부분을 중국 관련 게임들이 차지하고 있다. 역전된 한중 게임 산업. 사원수 약 1,200명, 작년 매출 5천여억 원, 국내 2위의 게임 회사다. 하지만 2008년까지만 해도 작은 게임 회사 중 하나였다. 그런데 단 하나의 게임으로 세계적인 게임사가 됐다. 민간 군사 기업들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총쏘기 온라인 게임. 한국 출시 직후엔 소수의 마니아들만의 게임이었다. 활로를 한국 밖에서 찾아야 하는 상황. 중국이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은 힘들 거다라는 판단이었고 거의 올인을 했어요. 이게 비단 텐센트가 아니고 어떤 회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걸로 사실 중국에 이제 들어갔죠. 이들이 중국 진출의 파트너로 삼은 것은 중국의 IT 회사 텐센트였다. 텐센트는 1998년 설립 이후 QQ라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장했으나 그 후에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 상황은 텐센트도 이제 막 시작하는 게임 업계의 후발주자였었고 스마일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장 어떤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내야만이 회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반응은 뜨거웠다. 게임 역사상 최대의 동시 접속자 수와 매출을 기록했다. 이후 한국 게임사는 매년 3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메신저 플랫폼 하나만 하더라도 거의 3억, 5억 명의 사람들에게 노출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한 플랫폼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홍보를 했고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게임을 깔고 플레이를 한 거죠. 중국 텐센트의 성과도 상당했다. 중국인들은 이 게임을 국민 게임이라 불렀다. 한국의 수준 높은 게임에 대한 중국인의 반응은 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텐센트가 마켓캡 10조에서 아마 4, 50조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입니다. 게임 하나로 벌어들인 것이 1조가 넘습니다. 매년. 텐센트는 한국에 엄청나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게임으로 인해서 텐센트는 2008년도 게임을 런칭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10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07년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하지만 불과 8년 만인 올해 4월 텐센트는 225조 원을 기록하며 삼성전자를 따라잡았다. 한국 게임이 중국에서 성공한 비결.
그건 현지화였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붉은색과 황금색, 용무늬를 적극 활용했다. 배경과 캐릭터를 중국 고유한 것들로 바꿨다. 캐릭터라든지 뭐 중국 군인, 중국 느낌의 총기 이런 걸 넣어줬을 때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거든요.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어떤 자기네 민족에 대한 좀 우월성, 좀 민족주의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게임을 바탕으로 세계적 게임 회사로 거듭난 텐센트. 그 경험을 토대로 세계 IT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투자가 진행됐다. 텐센트는 한국 메신저, 게임, 문화 기업에 1조 원의 직간접 투자를 하며 주요 주주로 떠올랐다. 중국 IT의 거대 자본 앞에 한국은 문화 종속, 자본 의존성 해결이라는 숙제를 안았다. 그러니까 많은 걸 투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현지에서 원하는 대로 더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컨텐츠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절대 피해야 되는 거고요. 텐센트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한국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텐센트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새로 떠오르는 플랫폼 사업자들과 손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아이디어와 한국의 창조력이 새로운 텐센트를 꿈꾸는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안겨주는 거죠. 중국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인터넷 플러스를 내세우고 있다. 국가 주도로 IT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만의 특징이 있다. 베이징에 위치한 캐릭터샵. 손님들로 붐비는 이곳은 한 글로벌 메신저의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就挺喜欢那个小熊的。韩剧我也不，反正好像好多韩剧里边就是来自星星你，他们都有这个软件。전 세계 6억 명의 가입자를 가진 메신저. 일본과 태국, 대만 등에서 큰 인기를 끌며 세계 3대 메신저 중 하나로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무명에 가깝다. 中国国内现在应该是不能用的，我们需要就是用一些什么翻墙之类的，才可以就登录到 LINE 上边，然后所以就相对来说会比较麻烦一些，可能相对来说用的人就会少一些。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역시 중국에서는 접속하기 어렵다. 반정부 세력의 소통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많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들이 차단된 상태. 그 자리를 중국 토종 기업들이 차지했다. 10년 내 급성장한 중국 3대 IT 기업 시가총액을 더하면 한국 코스피 절반에 육박한다. 중국의 IT 글로벌 관련된 서비스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서비스가 다 지금 만리장성 장벽으로 통해서 인터넷이 다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로 인해서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 바이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만리장성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중국이 이룬 성과는 컸다.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가 6억 명에 이르렀다. 인터넷을 통한 기존 산업의 성장도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정저우에 위치한 아파트.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 장위린 씨가 저녁 식사로 배달 주문을 하고 있다. 장 씨는 스마트폰으로 요리의 재료를 하나하나 선택해서 배달 주문을 하고 결제까지 진행한다.
장위린 씨가 주문한 내용이 도착한 곳. 중국식 샤브샤브인 허거를 판매하는 곳이다. 장 씨가 스마트폰으로 선택한 주문 내역이 주방으로 전달된다. 허거는 채소와 고기 완자 등 다양한 재료를 취향대로 준비해야 하는 맞춤식 요리. 배달할 준비가 끝나면 슈퍼맨 배달부가 장위린 씨의 집으로 출발한다. 단일 음식을 배달 전용 앱으로 주문하는 한국에 비해 여기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식재료를 상세하게 선택하는데 시스템이 정교하고 빠르다. 在家里边的话也能品尝到，然后在店里面一样的火锅，这样的话也很节省时间，很开心。 집에서도 식당에서처럼 재료를 골라 즐기게 된 허거. 인터넷 플러스로 중국인들에게는 이런 서비스가 일상이 됐다. 这个里面是什么呀？这个艾米数一下看够不够？18、90。1、2、3、4、5、6、7、8、90了。 작년 중국 인터넷 음식 배달 규모는 18조 원을 돌파했다. 是通过这个517，我要吃然后这个网站，然后在网上面然后购买的，很方便。在用了我们517外卖平台之后，我们店里的生意是有了40%-50%的增长，然后消费者也能经常在微信里跟我们互动交流，给我们提更多的建议。 스마트폰으로 택배, 병원 진료 서비스를 해결하는 중국인들. 인터넷 플러스가 부르는 변화가 거세다.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는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국영에서 민영으로 그리고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비효율적인 제조에서 서비스 사업으로 모든 것을 재편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인터넷 플러스인 겁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알리바바. 작년 9월 뉴욕 증시 상장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알리바바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의 상징이다. 지난 5월 마윈이 한국을 방문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티몰의 한국관 개통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韩国大企业的机会，但更是韩国中小企业和全球中小企业的机会。阿里巴巴作为一家一直致力于全世界的中小企业搭建一个买家、卖家的平台，我们希望能够建立一个全球买、全球卖的平台，让全球的消费者能够购买到全球中小企业提供的丰富多彩的商品。 한국 중소기업에겐 티몰 한국관이 중국 온라인 시장으로 통하는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중국의 온라인 시장 규모는 약 500조 원, 해외 직구 시장 규모는 26조 원으로 한국의 13배에 달한다. 중국의 미래는 이 7억의 인터넷 인구, 13억의 모바일 인구가 바꿀 것입니다. 13억에게 운동화 한 컬레를 팔아도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스토리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났던 가장 큰 이유는 14억인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의 경우는 13억의 모바일 가입자 메시지를 받든 안 받든 컨택의 길이 드디어 생긴 것입니다. 중국으로 상품을 보내는 한국 전자상거래 업체. 일주일에 화장품 2, 3억 원어치를 중국에 보내지만 마진이 낮아 수익이 높지 않다. 물건을 보낼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제품이 고가도 있고 중가도 있는데 지금 저가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중 전자상거래의 주요 창구는 한국이 아닌 중국 업체. 거대한 시장으로 통하는 길목을 차지하고 있어 수익의 많은 부분을 가져간다.
수수료 구조라든지 작게는 15%에서 크게는 30%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또 결제 조건 또한 뭐 2달 이후에 결제 대금을 지불한다든가 아니면 뭐 물건이 환불을 2달 동안 아무 조건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라는 등의 몇몇 불리한 조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국 장수성의 염성시. 이 업체는 중국 온라인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업체들과 한국 상품을 원하는 중국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 저희가 분명히 중국 상품을 중국인들보다 잘 팔 수는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 중국 내에서 혹시 일본 상품을 판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잘 팔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한국에 우수한 인터넷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 상품을 중화권으로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이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 100여 개의 한국 중소기업들의 패션 상품을 모아 중국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도록 사이트를 구성했다. 상품의 가격, 사이즈, 색상 등에 대한 정보가 중국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돼 있다.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 값이라던가 40만 중국 회원을 한국 기업과 연결하면서 작년 1,1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는 주로 소비자와 채팅하는 일을 한다. 사소한 것까지 확인하려는 중국 소비자의 특색을 고려한 서비스다. 중국하고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고객은 채팅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뭐 이런 중국만의 독특한 문화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이제 조금씩 적용을 시켜서 지금은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이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저희가 조금씩 중국에 다가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아직 진입 장벽이 높다. 중국의 한중 전자상거래 길목을 내줌으로써 한국 유통, 생산업체의 수익은 낮아졌다. 중국 집구조과의 접촉면을 넓혀야 한다. 모바일 혁명으로 중국인의 소비가 빠르게 인터넷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리바바는 중국의 유통과 물류를 한 번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아준 그런 회사고,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 통신의 혁명을 바로 모바일로 단숨에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앞으로도 이 모바일 혁명을 기폭제로 삼아서 민간의 소비를 더욱 촉진시킬 거고, 시진핑 정부에 있어서는 이 모바일 혁명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 그리고 농촌의 이제 도농 간의 불균형 심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 삼성전자가 새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공개했다. 가이러스라는 중국 이름을 붙여 중국 7개 도시에서 발표회를 열었다. 하지만 새 스마트폰은 중국 시장에서 아직 열풍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1년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중국 기업들의 성장에 5위로 밀려났다. 심천 화창베이 상가는 세계 스마트폰 업체들이 경쟁하는 중국 최대의 시장이다. 휴대폰 판매점만 15만 개. 구매력이 높아진 중국 소비자들은 세계의 스마트폰을 한눈에 보며 저울질한다. 가격에 대비해 높은 성능을 내세우는 중국 스마트폰. 최근 출시한 중국산 스마트폰의 여러 장점 중 보안 기술이 눈에 띈다. 我告诉你现在的话，很多商务型的人士他是特别需要这种指纹识别。第一个，安全；
非常安全。它是手指纹可以解锁，但是这款的话新款，它是国产的第一款，它是可以手指纹解锁，所以买的人也挺多的。 화창베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기능은 한국 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이다. 완제품 경쟁에서 고전하는 한국의 대기업들과 달리 독보적 기술력을 앞세운 한국의 중소기업들. 부품, 소재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예, 지금 지문인식 같은 경우는 그 보안성이 가장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 타인이 지문을 갖다 댔을 때 열리지 않아야 되고 또 본인이 갖다 댔을 때 잘 인증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실패할 확률 2% 미만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고급 기기에만 사용됐던 지문인식 기능. 모바일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지문인식의 필요성도 커졌다. 지문인식을 이용한 결제 방법은 간단했다. 지급 버튼을 누른 뒤 지문인식을 하는 것으로 결제가 끝났다. 이렇게 서스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지문 결제 시스템이 이제 중국에서는 아주 기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 때문에 지문 인식 모듈이 단순한 재미에서 이제는 반드시 인터넷 결제, 특히 생체 인식 결제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오포. 오포는 사용하기에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지문인식 모듈을 제공한 한국 기업을 우수 협력사로 지정했다.这个技术呢，可以利用人的手指的传感，然后再反映到触控屏幕上。这个技术我们推出之后呢，到目前为止我们收到的反馈非常多，都是正面的。因为我们觉得，正因为有这些优秀的韩国企业在跟我们合作，所以我们才能取得去年的一个这么好的3000万台突破销量的一个成绩。 성장하는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 작년 오포의 스마트폰 매출은 중국 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부품 또한 그만큼 판매됐다. 지난 2분기 동안에 2개 분기 동안에 약 500만 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물량인데 그 동사는 올해는 약 한 1억 대의 스마트폰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델에 저희 제품이 장착되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국의 자국 산업보호 정책과 기업의 대규모 자본. 그 안에서 한국의 회사가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 중국의 IT 혁명을 타고 성장하는 한국 기업이 또 있다. 업체에 들어갈 때 중국에 지사를 둔 이 회사는 반도체를 설계하고 판매한다. 작년 한 해 22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반도체 칩이 가진 기능은 다양하다. 스마트폰의 도청과 해킹을 방지하고 전자제품의 복제를 막는 기능을 제공한다. 전기장판부터 인공위성까지 CPU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전자제품은 다 복제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셋탑박스, 휴대폰, TV 이런 모든 종류의 전자제품들. 칩 내부 일련 번호를 암호화해 복제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 이런 칩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 보통 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 8mm by 8mm, 가로 세로 8mm 정도의 그 사이즈를 필요로 하는데 저희는 가로 세로 1mm 정도의 사이즈면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면적비로 보면은 64분의 1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중국 내 276군데의 거래처와 15개의 대리점. 총 매출의 80%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이곳은 디지털 위성 방송을 수신할 때 쓰는 셋톱박스를 생산하는 중국 회사다. 독자 기술로 승부하는 IT 기업들에게 복제는 치명적인 위험이다. 因为我们也是做的比较技术做的比较前嘛，比较高端一点的，也有很多模仿我们的产品，就是防止一些窃取。它这个镜片在这个位置，在这里，然后主要是一个起个加密作用，对这个软件起一个保护作用。 이 회사는 부품 하나로 거대한 중국 IT 산업의 틈새 시장을 공략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에서는 복제를 하는 회사지 좀 복제를 방지하려고 한다는 생각은 못했었죠. 근데 의외로 중국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중국 회사들끼리도 서로 간에 복제를 하니까 저희 칩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겁니다. 화웨이는 중국 1위, 세계 2위의 통신 장비 회사. 점심시간이 되자 연구개발 인력들이 쏟아져 나온다. 화웨이 본사는 캠퍼스라는 별명처럼 거대한 연구단지다. 화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매출의 1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약 15만 명의 직원 절반 정도가 연구개발 부분에 종사한다. 76,000 of our people are involved, dedicated to research and development. Last year, the company invested $6.6 billion in R&D investment. Our strategy is to bring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to communications companies. 중국의 대기업 화웨이와 한국과의 관계는 깊다. 스마트폰을 비롯해 화웨이의 다양한 제품에 한국 부품이 들어간다. 작년 한국에서 구매한 부품의 비용은 1조 1,400억 원이었다. A lot is semiconductors or microchips that we use in smartphones and other products. But we do buy a range of electronic components, technical components from companies across Korea. Device smartphone. There's a little fingerprint scanner on the back. The technology behind this comes from a Korean company. And this allows our smartphones to be personalized by the people who use them, more secure. And that's a great example of Huawei and Korean partners working together to bring advanced technology to people. 한국은 이제 공룡처럼 성장하는 중국 IT 기업들과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스마트폰만 팔아서는 중국에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나라 중국, 그리고 가장 많은 모바일 칩을 생산할 수 있는 한국, 이 두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지면 삼성과 중국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지난 3월 양회에서 언급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은 스타트업, 창업이다. 大众创业，万众创新，实际上是一个改革，给创业插上翅膀，还要通过政府引导资金，来有更多的种子资金。 제2의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기대하며 리커창 총리는 7조 원을 창업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천에서는 중국의 창업 열기가 뜨겁다. 평균 연령 30세, 자리 잡은 기업 86만 개, 도시 전체가 창업 인큐베이터다. 화창베이 전자상가는 용산 전자상가의 10배 규모다. 영세 부품상부터 금속, 기계, IT 분야까지. 심천에는 전통 제조업과 첨단 제조업이 공존한다. 샤오미와 메이주를 비롯해 유수한 기업들이 탄생한 배경이다. 심천의 생태계를 이용하기 위해 세계 각지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 열다섯 개 팀은 임대료 등 부대 비용 부담 없이 심천의 제조 생태계를 이용하고 있다. It's the entire ecosystem here. You get components, you get parts very, very quickly. You're able to prototype very quickly. On top of that, you really are able to gain a true intuition in the manufacturing processes. Not just read about it from across seas, but actually be here, go visit the factories and gain true knowledge on how manufacturing is done so that you can truly design for production and for manufacturing. 지난 1월, 한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도 심천으로 왔다.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혈액을 통해 다양한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모바일 헬스 기기다. 인터넷 모바일과 의료 서비스의 만남. 사용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혈액을 시험지에 떨어뜨리는 방식. 시험지를 바꿔서 50여 가지의 질병을 검사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다. 그 정보는 병원과 사용자에게 전송된다. 당으로 개인의 건강 경과를 예측해주는 것을 우리가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만들고 있는 건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서버와 병원 전산망과 이 하드웨어 그리고 시약을 모두 결합한 전반적인 건강관리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고요. 의료 장비 기술에 대한 강점이 있었지만 모바일 기기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했던 상황. 심천 제조 생태계는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심천 제조 환경은 한국과 다르게 각각 규모에 맞는 제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개를 만들면 100개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존재하고 10,000개를 만들면 10,000개를 만드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단계에 필요한 기술력 있는 회사와 파트너들이 항상 한 자리에 모여 있기는 힘들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점이고요. 심천에는 800개가 넘는 다국적 제조 공장이 있다. 설계도를 가져가면 시제품 및 완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스타트업 기업은 제품 연구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다. 제품의 기능과 특성에 맞춰 생산해주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我的公司帮助 BBB 整合这个产品的硬件资源，所以我们把那个主板和那个sensor board， 然后外壳所有的元器件整合在一起，然后我们找地方帮他们生产。这个时间大概需要2到3个星期。 이곳의 또 하나의 장점은 열린 공간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 곳에 있다 보니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투자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제품을 출시할 때까지 종합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이런 지원은 제품 개발에 집중하다가 소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메워줄 수 있다.
Okay, so we're a hardware accelerator based in Shenzhen. We take teams from all around the world to really expose them to the Shenzhen ecosystem for hardware. We provide them with mentorship. We help them to understand how their business is going to grow. And then we provide them with a number of experts, such as industrial design, mechanical design, electrical engineering, design for manufacture, branding, marketing, positioning, communication. 제품 출시가 다가올 때 중요한 것은 홍보다. 미국의 IT 온라인 미디어 테크크런치가 IT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주최했다. 전 세계의 IT 스타트업이 각자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 3일 동안 열리는 행사에서 각국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제품을 소개하고 다른 제품의 설명을 들으며 교류한다. 한국의 스타트업도 이곳에서 혈액 분석기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Well, from what I can see so far, it looks interesting. You know, being able to do this instead of getting a needle put in your arm looks like a lot easier way to find out what's going on with your blood. My grandfather was diabetic, my father's diabetic, my uncle's diabetic. Chances are, God forbid, I may be diabetic later on as well, but this late onset diabetes is a real problem. To be able to check your blood like this, I think is pretty important. To do it on the go with this kind of a device is fantastic. 출시를 앞두고 미국, 중국 등 보건당국의 인허가를 기다리는 상황. 투자자나 경영자들의 평가에 신경이 쓰인다.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없는 제품이라서.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이 제품이 정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 이제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검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심천. 한국 스타트업의 미래 역시 불투명하다. 하지만 중국의 창업 생태계는 제2의 마윈을 기다리며 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중국에서 제품을 싸게 만들고 그걸 이제 중국 유통망을 태워가지고 계속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판매되는 이익금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한국에서는 R&D 자금을 통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면서 중국과의 격차를 계속 벌리는 작업을 해야 심천에서 또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지 않을까. 과거 중국은 세계 최장의 고속철도와 도로망을 만들어 13억의 인구와 광활한 땅을 이었다. 눈에 보이는 인프라로부터 얻는 경제 성장은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중국은 이제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인프라, 인터넷을 선택했다. Their efficiency level, globally speaking, has been quite low. For example, the retailing industry in China is just not very efficient. So the best way to actually develop these industries is to use the internet as a bypass, toward the consumers, and that's why Taobao, Tmall, and so on have been so influential. They are probably, e-commerce has made a greater difference in China than any other country. 제조업에서 IT까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성장한 중국. 중국을 향한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한국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 왔다. 앞으로의 중국 전략은 우리가 바뀌는 전략입니다. 한국에서 그 경쟁력이든 다양성이든 창의든 또는 숙련이든 뭔가 아시아 지역에 13억에 없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려는 내부의 노력이 없이는 결국은 우리가 중국의 성장에 맞게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거냐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6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와 500조 원의 온라인 쇼핑 시장, 인터넷 플러스와 스마트 산업의 빅뱅, 중국 IT 기업들의 급부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Right, from Tencent's perspective, that's definitely the right approach, because not only they need to take advantage of the Chinese startups, right, but startup companies globally and the Korean companies have to be the most convenient, like a low-hanging fruit. It's easy, to get because of the cultural similarity and so on. 근원적인 창조력을 가진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만들어낸 프로토타입 어떤 서비스들을 아시아적인 특성에 맞게 가장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 중국 업체는 그 한국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중국 모바일 혁명에 편승해서 엄청난 스케일로 중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고요. 결국 R&D 센터로서의 한국, 그리고 거대 시장으로서의 중국, 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중국의 변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과연 한국에게 중국의 변화는 위기가 될 것인가, 기회가 될 것인가? 중국의 변화에 대한 답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